네, 안녕하십니까. 유아특수 임용 인천 합격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 진행 순서인데요.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박계인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 공부 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1년 동안 올인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강한 강의는 박해인 유아특수 연간 패키지를 직강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는 컷 플러스 14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수석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혜인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직강 스터디입니다. 직강을 듣게 되면 박혜인 선생님께서 직접 스터디를 구성을 해 주시는데 이 스터디는 줌에 박혜인 선생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문제를 내주시면 스터디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실시간으로 쌍방향 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나 혼자 만약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좀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서브노트입니다. 박혜인 강사님 서브노트가 되게 좋고 유명하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유명한 이유는 핵심 내용들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서브노트를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그냥 달달 외웠는데요. 저는 초수생이었기 때문에 직접 서브노트를 만들기에는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몰라서 강사님이 주는 서브노트를 활용한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의력과 교재인데요. 박긴 강사님 목소리가 되게 성우처럼 좋으시고, 그리고 톤이나 크기가 적당해서 되게 전달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먼저 되어야지 암기가 되는 스타일이라서 이해 기반 강의가 이루어진 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초수생이 듣기에도 좋게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재 구성이 되게 일관적이고 되게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되게 가독성이 좋다고 느꼈어요. 다음은 공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특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유아 설명드릴게요. 저는 시기별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만들어 왔는데요. 첫 1, 3월에는 기본 이론반이에요. 저는 이 시기에는 먼저 직강을 듣고 기본 이론서 읽고 서브노트 암기하고 스터디 통해서 인출을 했는데요. 잘한 점은 해당 주차를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습을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해당 주차의 영역을 공부하기에 급급해서 그 지난 주차 내용을 제대로 복습을 안 한 거예요. 좀 그러다 보니까 3 월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앞부분 내용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다 까먹었어요. 청각, 의사, 시각 이런 내용을 다 까먹어 버려서 그거를 채우느라고 시간 소모를 너무 많이 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제 1 주, 2주 이럴 때도 1주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아쉬운 점은 기본 이론서를 좀 지저분하게 필기를 해 가지고 막 휘갈겨서 쓰고, 그리고 막 형광펜도 삐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봐야 되는 기본 이론서인데 내가 이렇게 더럽게 했을까?' 이러면서 조금 후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6 월에는 기출 분석을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는 아빠하고 똑같이 했고요. 기출 문제를 풀고 직강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기출을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이때 복습의 중요성을 느껴서 지난 주차 내용을 스터디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 주차면은 월요일에 뭐 지난 주차 1주 청각을 하고
목요일에 시각장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1주에 2 영역을 본 거죠. 그렇게 했고 이제 잘한 점은 이거 기출을 다시 풀었다는 점. 만약 저는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 봤었는데요. 만약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오답만이라도 좀 풀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어 틀렸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거를 잘못 알아서 틀렸는지 이런 거를 재확인하고 넘어가셔야 조금 더 학습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네, 이거 스터디한 것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그 교재랑 서브노트에 스티커로 기출 표시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13년도, 16년도에 출제됐다고 제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해 놓고 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저는 이 모의고사 전까지 초수생이라서 엄청 불안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재수생, 삼수생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뒤처진 느낌도 많이 나고 많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제가 모의고사 결과가 이제 1 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동기부여를 얻어서 확 집중해서 좀 공부량을 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제풀이 반을 시작을 하는데요, 7, 9 월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 이때도 영역별 기출풀이를 계속 풀었어요. 하반기부터 연도별 풀지 영역별 풀지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박경인 강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영역별을 풀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영역별을 좀 더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연도별은 조금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거에 좀 더 의의가 있지 영역별로 풀어야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네. 직강에 갔다가 이것도 오답을 그냥 다시 본 거고요. 문풀은 솔직히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았고 오답을 좀 위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여러분 오답 노트를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막 오려서 붙이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잖아요. 이것도 박계인 강사님이 추천해 주신 조언인데 인덱스를 그냥 내가 틀린 문제 페이지에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인덱스만 따로 이렇게 펼치면 그게 다 내 오답 노트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시간 확보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인덱스 활용 엄청 많이 했어요. 인덱스. 그리고 이때부터는 짝스터디 계속했는데 주에 5회 했어요. 그래서 1 주, 2 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이 2주 안에 모든 영역을 돌릴 수 있도록 했고요. 스터디 자세한 방법은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잘한 점은 오답이랑 스터디, 보완점은 교직 논술이랑 유특, 장특법을 미루다가 8 월이 넘어서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진짜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아특수교육학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통합교육 내용은 특학보다는 유특에서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통교. 근데 제가 많이 미루고 나중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밀려서 그 내용을 채우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특 한 4 월쯤에 하시고 교직 논술도 아마 6 월쯤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때 빨리빨리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특법은 솔직히 유아에서 좀 출제 빈도가 낮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26 년도에 아예 0 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27 년도에는 또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공부하면 맞추는 거잖아요, 장특법은. 그래서 좀 공부를 기출 주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모의고사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다른 거는 다 동일하게 하고 직관 갔다가 돌아와서 또 오답을 보고 여러분 모고 점수를 너무 그렇게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등수랑 점수 보면은 많이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어 다른 스터디처럼 그냥 내가 인출하면서 몇 개 틀린 거 있으면 그냥 '이거 내가 시험장 가서 안 틀려야지.'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잘한 점은 똑같이 오답, 스터디 그리고 교직 논술을 주 3 회를 썼어요. 그냥 매일 아침에 주에 3회 이상 시간 재 놓고 풀었거든요. 교직 논술이 여러분 100점 만점에 20 점이잖아요.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교직 논술은 사실 쓰다 보면은 늘기 때문에 많이 써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도 아마 9 월인가 10 월쯤에 시작을 해서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시간 재 놓고 풀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몇 주 만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많이 안 봤습니다. 아마 한 1 에서 2 회? 영역별은 거의 4 회독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완점이라고 하면 제가 좀 휴식이 많이 부족해서 좀 멘탈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8 월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약속이 있어서 쉬었는데 좀 하반기가 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강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8 월부터는 아예 약속을 안 잡고 그냥 집 독서실 이것만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학생분들도 직장인분들도 일이 끝나면 휴식이 있고 주말에 휴식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누적돼서 피로가 심리적으로 완전 지치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좀 확 환기를 시키고 하루 놀고 그냥 그게 좀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좀 무너지기 전에 좀 적당한 휴식을 취해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상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공부량은 어 이거는 유아랑 유트 모두 해당하는 건데요. 각각 기본 이론서 4 회독, 기출 4 회 영역별 기출 4 회독, 영역별로 그리고 연도별 기출 1 회독 그 오답 노트는 그냥 틈날 때마다 많이 봤습니다. 그 인덱스 붙여 놓은 거를 틈날 때마다 보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으면 뗐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점점 떼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엔 좀 줄어들거든요, 인덱스가. 그래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시험 1 주일 전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한데 멘탈 관리가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하시면 좋아요. 어차피 다 똑같이 불안하거든요. 그니까 너무 그 불안감에 빠져 있지 말고 그냥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고 집착 금지 그리고 기출 문제를 쪼끔 더 많이 보고 음 저는 시험 환경하고 비슷하게 자주 연습을 했어요.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갔기 때문에 직강 갈 때마다 '오늘은 시험 날이야. 오늘은 11월 8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입을 옷이랑 간식이랑 똑같이 최대한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타이밍 이런 것도 제가 정해서 좀 최대한 비슷하게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 번 연습하면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나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저는 오히려 인출보다는 머릿속에 넣는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진짜 안 외워졌던 거 아무리 해도 안 외워지는 거, 틀리는 거 이런 거를 그냥 눈에 바르듯이 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영역을 보는 회독 기간을 점점 줄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처음엔 몇 달에 걸렸던 거를 한 달, 그다음에 일 주일, 4 일, 2일 마지막에는 하루에 그냥 파바박 보고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 유아입니다. 저는 공부한 과목은 놀이, 발달, 부모 평가, 교사론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교사론이 출제가 한 번도 되지 않아서 그냥 안 했고요. 그리고 강론은 신의 사회자, 건강안전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 개 출제된 거 알지만 여기가 7대 안전이라고 좀 암기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암기하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장특법을 암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렸습니다. 권한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안 하고. 그리고 수강한 강의는 이땡건 강사님의 개강론 이론 기출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이땡건 강사님 추천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 주변에서 합격하신 분들도 다들 이땡건 강사님 들으셨고 진짜 좋습니다. 특히 구조화 자료 이렇게 박혜인 강사님처럼 서브노트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 자료를 주시는데 이 자료가 너무 좋아서 유특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짝스터디로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더 팁을 드리자면 일반 유아를 특학처럼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한 이유도 일반 유아 공부량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올해 이제 출제된 것만 봐도 특학이랑 일반 유아가 거의 5대5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특학을 다들 어느 정도 잘 하시니까 변별을 일반 유아에서 내려고 하시는구나. 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말 금지입니다, 금지. 왜냐하면 올해 출제된 내용이 매슬로우. 이거 다들 "출제 안 돼. 이거 그냥 보지 말자." 이랬던 내용이거든요. 저도 "이거까지 안 나와." 이렇게 했는데 출제됐고요. 이거 문학도 나왔어요, 이번에. 문학은 유특에서 잘 출제가 안 됐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좀 영역을 다양하게 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특은 단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 발달 단계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 단계명만 그냥 달달달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본인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아 이 지문에 있는 영희가 어떤 단계구나. 철수가 어떤 단계구나.' 이걸 이해해야지만 또 단계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러려면 기출 문제도 좀 많이 풀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누리 과정은 다른 분들 하시는 것처럼 싱송 스터디로 그냥 반복적으로 좀 들으면서 익히려고 했고 매일 아침에 좀 쓰면서 인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은 힘들었던 점과 극복 방안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혼자 하게 되면은 막 미루는 좀 습관이 있어요. '아 그냥 내일 할까? 오늘 힘든데 좀 이따 할까?' 약간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걸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직강을 등록했습니다. 직강을 하면 어쨌든 여기 앉아서 수업을 들으니까 밀리진 않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스터디에 좀 많이 의존을 했어요. 혼자서 하면 자꾸 미루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짝스터디를 구해서 마음이 잘 맞는 분을 한 분 구해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는 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그 상대방한테 민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3 월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막 좀 불규칙하게 독서실을 가고 좀 그랬는데 4 월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집 주변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설정해 놓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벌점을 계속 들어가요. 그게 쌓이면 퇴실당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제성을 스스로한테 부여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예 학교처럼 50분 공부하고 10 분에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리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가 너무너무 안 돼서 좀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암기가 너무 안 돼 가지고 막 저 스스로한테 화가 나고 '나는 바본가. 왜 이것도 계속 봤는데 뭐 안 되지?' 계속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많은 방법을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구두 인출로 이렇게 눈 감고 중얼중얼중얼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고 그냥 백지에다가 그냥 줄줄 써 보는 거. 근데 솔직히 백지 인출까지는 못 했고요. 그냥 '아 기억 안 나네.' 그럼 이렇게 보고 '아 맞다.' 이렇게 적고 그냥 이런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암기 방법이라고 하면은 포스트잇에 보시면은 이렇게 빼곡하잖아요. 이게 다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 것들, 자주 틀리는 것들 이렇게 써서 보면 규준 참조 검사 뭐 이런 거 써 놨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포스트잇에 써서 자주 볼 수 있게 붙여 놓고 눈에 익히려고 했고요. 또 다 외운 거는 떼고, 떼고, 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암기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핑크 색깔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초록색 셀로판지로 이렇게 대면 까맣게 돼서 안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줄줄줄줄 또 인출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암기펜은 서브웨이는 안 하고 특효약이라고 나중에 그 요약집도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땡건 강사님의 그, 그 구조화 자료에도 암기펜 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멘탈 관리인데요. 멘탈 관리 방법은 뭐 각자 이제 맞는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에게 맞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적당히 불안해하기, 그냥 불안감 무시하기. 왜냐하면 아예 불안해하지 말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엄청 불안해했던 거를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근데 불안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그냥 불안해하면서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원래 다들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말, SNS 금지, 자제하기, 적당한 휴식,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석 합격 포인트는 제가 스터디를 좀 꾸준하게 진행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톡을 켜놓고 한 사람이 서브노트 이렇게 첫 장부터 문제를 내요. 뭐 감염성 청각장애란 뭐 이렇게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을 하겠죠. 뇌의 손상 있고 모두 손상이고 기도역치와 골도역치 차이가 10에서 15dB 이상이다. 이거 잘못 말했죠. 그러면 A가 선생님 틀렸어요. 이거 10에서 15dB 이하예요.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바꿔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총 1시간 정도, 30분 해서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제가 짝 스터디를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게 3명, 4명이 되는 시간부터 시간 소모가 너무 커요. 그 각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상황에 스터디원과 짝 스터디를 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페이스톡 켜놓은 이유는 그냥 서로 이거 서브노트 보고 말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회독 이렇게 해서 하루에 2개 보고 점점 줄여서 2주에 전체 보고 일주일에 전체 보고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4일, 2일 마지막에 총복습 하루 만에 다 보고 이렇게 딱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1~3월이라서 전체를 하루에 보는 게 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내가 봐야 될 영역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내가 공부할 내용을 점점 줄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좀 약속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다 같이 1, 2, 3 읽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첫째, 밀리지 않기, 말 잘 듣기, 꾸준하게 하기. 밀리시면 안 됩니다. 1주차 공부를 만약에 못 끝내더라도 2주차로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1주차 청각장애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달달달 했어요. 근데 일요일이 됐는데 못 끝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못 끝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1~3월이잖아요, 지금. 어차피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까먹고. 그니까 만약에 못 끝냈다 하더라도 바로 2주차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가 밀리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밀리는 양이. 그래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말 잘 듣기. 누구 말일까요? 내 옆 사람 말? 아니면 카페의 말? 아니겠죠. 합격자의 말. 합격자의 말. 그리고 박혜인 강사님의 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정석대로 좀 따라가는 것이 좀 중요해요. 제가 좀 고득점으로 한 이유도 저는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그래서 강사님이 해 주신 조언이랑 그런 걸 다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좀 초수로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시면 타 강사 자료를 막 이렇게 모으듯이 좀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모아서 본인 다 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고 시즌에 다른 강사님 거 안 보고 그냥 박혜인 강사님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님 거 보려고 하기보다 내가 선택한 강사님을 믿고 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기.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하기. 여러분 어차피 임용고시는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냥 합격해서 조금 높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 어차피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일단 뭐라도 하면은 그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좀 꾸준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하나의 개인의 어떤 예시로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발표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